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소방 시험 쳤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소방에서 행정법이 선택이었는데 처음으로 필수가 됐습니다. 대부분 잘 보셨을 것 같아요. 난이도 보면은요, 뭐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출에서 100% 다 커버가 됐고요. 오늘 시험 잘 보신 분들은 그냥 면접 잘 보고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뭐 노량진에 특히 우리 이제 이 공단기에 행정법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책을 뭐더라도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소방행정법 기본서를 한 권으로 냈어요. 여기 분량이 6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600페이지. 여기서 다 커버됐죠. 이제 그리고 나도 이제 9급 수업을 하니까 9급 교재는 2권으로 돼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제 기본서도 그렇고 또 기출도 2권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소방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도 600, 그 다음에 기출도 한 600으로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100% 다 커버가 됐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5년간은 뭐 그 경향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육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윤우역 치면은 그 행정법 카페가 나오는데, 행정법 카페에 보면 사실 뭐 내 행정법을 많이 듣지는 않잖아요. 우리 이제 또 그 다 많이 듣는 쌤 따로 계시고 그러는데 카페에 누가 올렸더라고. 작년에 이제 최종 합격을 못하고 5개월 단기로 했는데 내 수업을 듣고 나는 이제 기출을 정말 강조하거든요. 이론 강의는 대략 한 50강에서 끝납니다. 50강. 기출도 한 50강. 그 다음에 기출을 무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기출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안 돼요. 기출을 할 때 나는 기출 문제집안에 예상 판례, 조문 다 있고, 기출을 할 때 이론 강의를 새로 다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자, 여하튼. 근데 카페에 보니까, 내 수업 듣고 뭐 95점 받았다, 고맙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뭐 사실 그거는 어느 쌤 수업 들어도 기출만 잘 정리했으면은 이번 시험은 충분히 합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학생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양을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양이 많아졌을 때는 우리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양을 줄이고 정확도를 올리는 게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을 합격하는 것이다. 자, 그건 잔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뭐 쉬워서 1번은 그 1번 지문은 행정기본법 조문 그대로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두 번째는 뭐 법률에 근거가 된다. 이제 맞아요. 이제 그대로 나왔으니까 맞는데, 이런 지문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했을 강의긴 한데 공부를 할 때는요, 외우고 넘어가는 지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실권의 법리잖아요. 실권의 법리는 이제 과거에 이론적으로 뭐 통설 판례가 다 있었습니다만 역시 행정기본법의 명문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또 상대방이 이제 더 이상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때는 행사할 수 없다. 이 실권의 법리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즉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된다. 즉 이제 보충성 원칙이 요구가 되죠. 그리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이것도 그래요. 지금은 뭐 해설 강의인데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질문 나올 때 다 공부해야 돼요. 즉시 강제의 성격은 권력적 사실 행위고 처분성이 있고 행정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며 또 보충성 원칙이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3번은 그동안 기출도 됐고 이제 행정기본법 특강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자동처분은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자동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재량의 경우에는 자동처분을 할 수가 없죠. 답은 너무 뻔해요. 그죠? 두 번째, 하다가 여러분 뭐 궁금한 건 앞으로 이제 공부 대비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번은 이제 무효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요. 뭐 답만 바로 보겠습니다. 답을 보면은 이거 기출 많이 됐잖아요. 심의 절차 누락. 절차 누락의 경우에는 대체로 취소 사유로 보고 무효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많이 됐던 거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시설 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래서 1번 질문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뭐 무효 사유인데 3번이 너무 명확했고요. 2번은 아주 많이 나왔던 거죠. 조세 부과 처분이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이제 처분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위헌 결정 이전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예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위헌 결정 이후의 체납 처분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전부. 4번도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기초에서 많이 봤던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취소와 철회에 관한 내용. 이것도 답을 먼저 보면요. 답이 너무 뻔했어요.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취소와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 철회가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 다만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근거 조문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건 틀릴 수가 없고, 이제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취소의 취소잖아요. 이 시험이 꽤 많이 나옵니다. 취소의 취소는 두 개를 나누셔야 돼요. 원처분이 조세부과 처분처럼 침익적 처분일 때는 취소를 해서 또다시 취소를 못해요. 상대방에게 불리하니까.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조세처분은 취소의 취소가 안 됩니다. 근데 원처분이 이사선임과 같이 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위일 때는 취소의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어린이집 평가 인정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철회는 법적 근거 필요 없죠. 근데 평가 인정 효력을 소급시켜서 상실시킨다. 자, 그러면 철회 자체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지만 철회는 원칙적 장래효인데 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4번 굳이 안 읽어도 되겠지, 그지? 예. 4번 문제 신뢰보호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답을 먼저 볼게요. 3번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 3번은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사전 적정 통보를 했고 나중에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은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죠. 요거 세트로 기억이 될 게 뭔가 하면은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적정 통보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까지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라는 것,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볼까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 생소했을 건데 뭐 답이 워낙 3번이 명확합니다만 이건 이런 겁니다. 과태료는요 처음에 부과가 됐죠. 근데 부과가 됐는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새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건 기억나요? 헌재의 위헌 결정은 신뢰보호의 대상에 있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뢰보호라는 것은 장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국가가 뭔가 약속을 해주고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신뢰보호의 문제인데 헌재의 위헌 결정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재판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 아니죠. 그러면 신뢰보호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은 굳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뭐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였어. 그죠?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글씨가 너무 적어서 이제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5번 법치행정의 원리. 1번은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선 크게 봐서 침익적 영역과 수익적 영역을 놓고 봤을 때 수익적 영역일수록 명확성 원칙이 더 강해지죠. 수익적 영역은 조금 덜 명확해도 되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역시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이제 법률로 정해야 될 필요성은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2번은 국가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를 바 없어. 그러니까 계약이란 자체가 이제 대등관계인데 물론 이제 계약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인간 계약과 다를 바 없어. 이거 맞습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에 규정되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죠. 그러나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요건과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또 행정기본법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공법상 계약이 이제 명문의 규정으로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그걸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제 그렇게 보더라도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 보좌 인력. 그 보좌관에게 월급이 지급되면 그 월급은 세금으로 하니까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4번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